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오늘 벌써 2월 1일이 됐는데요. 새벽 4시 30분이 넘었습니다. 1월 31일 날 어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요. 박찬대, 김민석 순서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발언이 공통적인 것이 말이죠. 전광훈, 윤석열, 극우 사이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방송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서부지법 폭동까지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중심에 극우 사이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과 정강훈을 중심으로 일부 극우 유튜버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각종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여 폭동에 이르게 한 주범입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극단주의 사이비 세력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이 더 이상 압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박찬대 씨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죠. 방금 나오는 것처럼 극우 사이비 세력은 이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야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자, 정광훈 목사님이나 윤석열 대통령, 또 일부 유튜버들이 말이죠. 극우 사이비다 아니다 이걸 일단 떠나서 그건 우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분들이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일단 한번 보십시다. 보더라도 말이죠. 그분들이 없어져야, 격리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민주주의가 그분들로 인해서 퇴보가 됐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박찬대 대표는 정광훈 목사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더 광의로 해석하면은 광화문에 모인 애국 세력 모두를 극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애국 모든 세력, 거기 모이는 100몇만 명이 바로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경제 회복을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정광훈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일부 유튜버, 그리고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전부를 사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력들이 바로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헌정은 이제 국가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그 세력이 더 이상 압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말이죠. 음지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모르게 활동하는 것이죠. 주로 누가 활동합니까? 간첩들이 활동하죠. 탈북자 김국성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간첩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민주당 정권일 때에 이 간첩들이 압력을 하도록 조장을 했습니까? 압력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그런 간첩들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줘서 경찰에서 지금 대공수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우리 남한을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은 압력을 하도록 방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과 유튜버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파괴 세력이기 때문에 압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도소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따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박찬대 대표께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은 끝을 달리하는 것이 이단이고 사입이는 비슷하지만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사입이죠? 자, 박찬대 집사님,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교회라고 그러죠. 공교회는 교회가 어떤 공익적인 그런 기관이나 단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일반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교회가 되느냐. 박찬대 집사님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공교회입니다. 저도 공교회죠.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무형교회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무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자, 우선 사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교회가 되는 조건은 말이죠, 하나라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빛과 소금으로 잘 살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믿으면은, 이 세 가지를 믿으면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믿으면은 누구나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정광훈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부인을 했습니까? 사람은 약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고, 생활 속의 죄는 자범죄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는 누구든지 죄를 다 짓습니다. 마음에 말이죠,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죄고 십계명에 나와 있죠.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랬고요. 탐내는 것도 다 탐욕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님이 몇 마디 말을 실수했다고 해서 사입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질책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입에는 아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박찬대 집사님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가 뭔지 아시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광화문에 말이죠, 그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날. 그런데 그 지도자를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면은 박찬대 집사님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한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다 우리는 하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했던 얘기. 자, 이제 신앙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방송을 보면은 극우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찬대 의원님은 극우라는 개념을 혹시 알고 쓰시나요? 파라이트라고 그러죠.
그분은 말이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그 보수주의나 우파하고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구가 보수, 우파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구는 말이죠. 아주 강한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가지고 있고요. 배타적인 민족주의, 남을 배척하는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를 하는 것이 그들의 활동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화문 애국 세력이 거구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그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자, 거구의 주요 특징이 말이죠.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강한 민족주의가 나타나고요. 둘째는 권위주의가 나타나고 셋째는 전통적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공주의 네 번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나쁜 거죠. 대중선동 내지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이 거구가. 자, 그럼 우선 강한 민족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민족주의는 말이죠. 일종의 그 국수주의, 강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덩달아 같이 나타나는데 내셔널리즘, 이것이 이제 강한 민족주의죠. 이는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쇼비니즘이라고 있으며 쇼비니즘은 바로 국수주의를 쇼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 자주한 뭐 그런 뜻입니다. 강한 민족주의 내지는 국수주의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애국주의, 우월주의. 물론 이제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이 제가 볼 때는 국수주의, 우월주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북한으로부터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강한 민족주의는 아니죠. 바로 애국주의죠. 자, 이 조국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지금 그 문헌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이나 외국의 영향을 막 배척을 해버립니다. 다른 나라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최고야.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은 미국을 배척합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은 배척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거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또 거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도 나타나고죠. 외국인 혐오도 나타난다. 그렇게 지금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이 이런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강한 민족주의 국수주의자들이 누구냐면은 옛날 그 나치, 독일의 나치,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죠. 유대인을 엄청 학살했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 누굽니까? 무솔리니의 파시즘입니다. 전체주의죠.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은 제가 봤을 때 이 강한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니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거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강력한 어떤 그 지도력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보다도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중시합니다. 민주주의보다는 말이죠. 독재적 지도체제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 독재, 일당 독재.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윤석열 대통령, 일부 유튜버가 이런 권위주의자입니까? 아니죠? 맞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말이죠. 과거에 지나간 얘기지만은 스페인의 그 프랑코의 독재 체제, 칠레의 그 피노체트 정권, 이것을 주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거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합니다.
보수하고도 조금 이제 성격을 같이 합니다만은, 보수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말이죠. 이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족이나 종교, 군대나 이 권위적 사회 구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군대의 어떤 그런 체제를 중요시하고, 또 권위적인 사회 구조, 뭐 장유여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죠. 인도의 타고르 시인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를 보고 우리 한민족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 제도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이따위 짓을 하다가 가족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장유유서가 다 깨져 버렸죠. 자, 그러면은 말이죠,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종교, 하나님을 믿고 또 뭐 불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개인 종교를 또 갖는 거,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극우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절대적이 되어서 뭐 우리가 최고야, 우리 종교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 광화문 애국운동은 말이죠, 기독교 연사들 나오고요, 불교 스님들도 나오죠, 천주교 대표자도 나옵니다. 기독교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사람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만은, 토요일 집회는 애국운동 집회니까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말이죠, 극우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페미니즘이라든가 성소수자 권리라든가 이런 진보적 가치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여성들을 비판하고 여성들을 홀대하고 남녀를 구분하는 거 보셨나요?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극우로 몰아붙여서 극우 과거 옛날 백색태라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말이죠, 엮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소수자 권리도 사실은 반대하는데요. 자, 여러분, 동성애 있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말이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말이죠, 교회 파괴를 시키니까 거기에 반대하니까 그래서 극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교회 집사님이라면서요. 교회 집사님이면은 성소수자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반 LGBTQ 아시죠? 레즈비언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게이, 바이섹슈얼 쭉 나오죠. 이런 걸 다 반대되는 정책을 세우는데,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나 정광훈 목사님은, 그 운동 세력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러나 혐오는 하지 않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이고 치료의 대상인 것이죠.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 다음에는 뭐 배척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극우의 성향이 바로 반공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말이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극우는. 그리고 좌파적 이념을 말이죠, 아예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가지 쭉 라인한 것 중에 이 반공주의만큼은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말이죠, 우리 바로 위에 38선 위에 155마일 위에 전체주의 국가 3대 세습 정권, 자기 외삼촌을 총으로 쏴서 시체 가루 하나 남도록 죽이는 무도한 사람, 6.25 전쟁을 일으켜서 몇백만 명을 죽게 하고 말이죠, 우리 372 반도 금속광산을 피로 물들인 그 세력, 지금도 북한 인민들을 굶어 죽게 하는 사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파견해서 젊은 자들이 희생하도록 하는 그 정권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이 반공을 외친다고 해서 거구라고 이야기하면은 박찬대 의원님은 북한을 동경합니까? 친북주의자입니까? 이 반공을 외친다고 해서 거구라고 했다면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좌파적 이념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거구는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지만은 국가가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나 정광훈 목사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국가가 말이죠,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북한에서는 할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미국의 그 냉전 시기의 그 미국의 메카시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반공주의 열풍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공주의가 있으면은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반공, 지금도 말이죠,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공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 반공한다고 해서 말이죠, 거구다고 표현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구는 말이죠,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음모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일종의 대중의 그 불안과 분노를 이용을 해서 말이죠,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삼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나 정광훈 목사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민들의 분노를 교모히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끌어내서 정치적으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중선동 포퓰리즘 정책은 누가 썼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돈을 풀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준다.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이스라엘 탈무드 속담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주면은 주는 것만 먹고 끝나지만은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계속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25만 원 그거 주는 거 금방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부 소비는 촉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인플레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이 대중선동을 했습니까? 국가가 말이죠, 연방제로 갈 것 같고 사회주의 법안이 막 통과되고 공산주의자 같은 거 써내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외치자,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 체제를 변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그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구라고 이야기하면은 박찬대 의원님은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일부 이제 극우 정치인들을 보면은 전통적인 세력을 파괴한다고 하고 막 주장하고 공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내려왔을 때에 그냥 올려보냈습니다. 북한의 퍼주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북한에 우리 인민들 동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도왔습니다. 돈도 보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바로 잘못된 세력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박 의원님,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우의 주요 특징이 말이죠, 강한 민족주의, 둘째 권위주의, 셋째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반공주의, 그
그리고 대중선동을 하면서 음모론을 피워서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 것. 자,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5가지죠? 5가지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반공주의 하나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공주의 때문에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은 진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심지어 오늘 CBS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CBS 뉴스에서도 극우 세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극우 세력이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를 지키고 이거 강조하는 것이 극우입니까? 그게 극우라면 얼마든지 극우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요, 동성애 반대하고 그거 반대한다고 해서 극우 소리 듣는다면 얼마든지 반대해야죠. 우리나라 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났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다 내려온 것입니다.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가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소위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좌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찬대 의원님, 제가 나열한 것 중에 아니면은 왜 극우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왜 극우 세력인지, 왜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장 왜 극우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은 2가지 얘기한 것을 사과해야 됩니다. 극우 사이비 세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했던 말을 취소를 해야 되고요. 왜 정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 광화문 세력이 격리가 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왜 민주주의가 회복이 안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정 파괴 세력, 어떻게 해서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파괴 세력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방송 중에 들어보니까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항의하면서 일어났던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폭동이나 소요로 보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뜨거운 마음이 일시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집사 정도 되면은 이해를 하면서 진실되게 이 나라의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왜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세력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입이라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사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입이 아까 내 말씀드렸죠? 왜 사입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헌정 파괴 세력이 더 압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박찬대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에서는 간첩들이 몇십만 명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 간첩들이 더 압력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을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소위 극우 세력이라 해서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운동 세력을 비판하지 말고 간첩들의 압력을 우선 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님,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죠. 전과 사범 12개 혐의를 가지고 5개 재판받는
박 집사님 옆에 있는 이재명 대표, 여러분들이 법원을 신뢰하죠. 그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놨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자살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냥 막 따라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